오늘은 비와 오행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잠깐 가을비가 내렸죠. 자, 비 하면 생각나는 게 참 많죠.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바로 비가 내리면 빈대떡과 막걸리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왜 술이 생각날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과 그 오행을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오행으로 비는 수라고 얘기를 하죠. 수죠. 자,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라는 특성은 이게 기본적으로 수라는 그 조용하고 차분하고 가라앉는 그런 특성을 가진 오행입니다. 수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 수라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자, 일단은 차분하고 가라앉고 안정적이던 게 이제 비가 내리면 그게 심해지면 어떤 형태까지 갈 수 있냐면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외롭고 뭐 슬프고 뭐 때로는 좀 괴롭기도 하고요.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이 뭐 생기는 작용이 바로 이제 비가 오면 그런 수의 작용력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로 화라는 기운이 땡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수의 작용이 강해지면, 가라앉는 게 강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지 않고 기분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강해지면 당연히 화로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화기운이 땡기게 되어 있는데, 그 화기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짧은 시간에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술이 됩니다. 술. 이 술이라는 거는 사실 술은 이제 성분은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성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내게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사주에 물이 물 장사 한다 그러면 술 장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술은 수가 아니고요. 술은 불이거든요. 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 형태가 되면 결국 술로서 채워주는 형태에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술은 무너진 신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술이 비 오는 날에 술은 바로 이제 중화지기가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비가 오면 술이 습관적으로 땡기는 사람들은 뭐 수와 밸런스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술이 좋은 거죠. 어떤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가끔 비가 오면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싶거나, 특히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이제 성분 자체는 이제 쓴맛이 나는 성분이고, 그게 바로 또 뭐냐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또 커피도 맛있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비 둘 간의 관계를 잠깐 언급해 봤는데요. 뭐 이제 사실 이제 요 얘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어떤 얘기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비와 오행,
비 내리는 목화토금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와 계절과의 관계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봄비죠. 봄비. 자, 봄비. 자, 봄비라는 시가 있죠. 자, 이수복 시인의 이제 그 봄비라는 시가 있는데, 그 봄비라는 시가 이 비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동달스만 모으라 짓거리 같다. 이런 시가 있죠. 거기에 이제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봄비가 내리면 이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시 내용처럼 이제 봄비는 어떤 거예요? 봄비는 한마디로 서러운 풀빛의 푸르름을 선사한다는 의미적 요소를 주고 있죠. 그 푸르름은 뭡니까? 바로 푸르름은 생명력이죠. 자,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자, 봄은 뭡니까? 봄은 목이죠. 그리고 비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자, 이게 바로 이제 봄은 목이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생목이죠. 상생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봄에 비가 내리면 비에 적신 대지는 산천초목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봄에 내리는 봄비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목의 상생적 요소.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이해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수가 이제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죠. 임수, 계수. 봄에 내리는 비는 임수일까요? 계수일까요? 비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할 때 비는 이제 당연히 계수로 얘기하는데, 계수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비라는 속성 자체는 그런 일종의, 계수의 형태를 띱니다. 계수는, 일종의 이제 양의 영역, 양권에서 어떤 줄기를 타고 오르고 잎사귀, 이렇게 일종의 생명을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어떤 기운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수를 얘기하고요. 임수는 밑으로 흐르는 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봄에 내리는 비는 내려서 물이 아니라 수가 아니라 계수의 형태, 오르는 형태의 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비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봄비는 생명수라고 얘기하죠. 수생목해서 이런 형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름비. 자, 여름비는, 주로 이제 여름의 비는 어떤 거죠? 여름의 비는 주로 소낙비나 장마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자, 여름에 내리는 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내리는 비를 잠비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우비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름비를 첫 번째 잠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우비라는 말도 해요. 이 잠비가 뭐고 여우비가 뭐냐? 잠비는 왜 잠비라고 하냐면요. 여름에 비가 내리면 잠깐 잠을 잘 수 있어서 잠비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우비는 왜 여우비라고 했냐면요. 여름에 내리는 비는 보면요. 여우같이 약삭 빠르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여우의 특성을 보고 바로 여우비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잠깐 확 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우라고 한 건데, 또 그 한여름에 잠깐 확 이렇게 한번 내리고 또 사라졌을 때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봤을 겁니다. 호랑이 장가간다 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위도 어른들한테. 이런 형태로 이제 여름비를 얘기하는데, 자, 말하자면 이제 여름비가 이런 건데, 오행으로 보면 이제 여름은 뭐죠? 여름은 화죠. 여름이란 계절 자체는 이제 화를 의미하죠. 비는 아까 뭐라고 그러죠? 비는 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한여름에 열기가 그야말로 대단하죠. 엄청난 열기인데 이때 수가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여름에 비 오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반갑죠. 그야말로 한여름에 열기 때문에 지쳐 있는데 잠비가 내려줘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잠비는 뭐예요? 그래서 잠비는 곧 쉼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름비는 쉼표가 되어주는 게 잠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잠비. 이게 바로 이제 여름비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다음에 또 여우비는 뭐예요? 여우비는, 아까 뭐라고 그러냐? 약삭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햇볕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잠깐 내렸는데 잠깐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여우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잠깐 왔다 사라지고 비밀스럽죠.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왔다 가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름에 내리는 비는 이렇게 쉬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밀스럽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우비는 또 뭐라고 해야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비밀스럽다. 물론 약삭 빠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적 요소로 얘기를 했지만, 비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라는 기운은 비밀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도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다. 잠 자체도 또 말하면 이제 어떤 수의 기운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름에 비는 결국 그런 쉼표도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밀스러움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호랑이 장가 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거에 대한 해석을 그냥 댓글로 그냥 한 번씩 적어주시면 한번 거기에 한번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이 가을비죠. 가을비. 가을비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름철에 내리는 비를 잠비라고 했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떡비라고 했답니다. 떡비. 조상 대대로 이제 썼던 그런 어떤 의미적으로 떡비. 왜 떡비라고 했을까요? 그냥 떡비라는 의미는요. 그냥 말 그대로 떡이에요. 떡. 근데 가을이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한 가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떡을 해 먹는다 해서 떡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렇게 이제 풍성함을 즐기게 하는 그런 여유로운 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도종환 시인의 가을비라는 시를 보면 정말 그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움과 쓸쓸함을 노래한 어떤 내용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을비는 또 그렇게 뭐야? 그리움과 쓸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의미적 요소도 있고요. 자, 가을은 금이죠. 비는 뭡니까? 비는 또 당연히 이제 수라고 얘기를 했죠. 수죠. 자, 가을 금이 수를 보면, 그야말로 직진하죠, 그냥. 금수를 보면 그냥 앞만 보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가 내리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원래 금이 수를 향해서 가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게 어떨까요? 그나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단박질하는 형태로 가겠죠. 비가 재촉하는 비. 그래서 가을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비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일련의 결과가 드러나는 풍성함도 있는 그런 비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실의 뒷면에는 또 뭐가 있죠? 또 쓸쓸하게 떨어지는 낙엽도 있습니다. 가을을 탄다는 말 많이 하죠. 가을이 되면 되게 이제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좀 탄다 그러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계절, 남성의 계절, 봄은 여성의 계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위기의 남자들이 참 많죠. 많이 이제 그 쓸쓸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가을비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외롭고 쓸쓸함을 더 키우는 그런 어떤 비. 그래서 가을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내리면 참 처량하다라는 말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겨울비죠, 겨울비. 자, 겨울비. 자, 이 겨울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겨울비는 술비라고 했답니다. 술비. 술비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에 비가 내리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비라고 했답니다. 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나요? 수 기운이 왕성해지면 화를 땡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겨울은 오행으로 뭡니까? 오행으로 겨울은 수죠. 겨울 자체가 수죠. 겨울 자체가 수인데 여기에 또 비가 또 내리니까 어떤 거는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의 빗소리는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을 부르는 노랫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대중가수 김종서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겨울비라는 노래도 있죠. 말하자면 떠나버린 여인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부르는 노래죠. 겨울비는 이제 어쩌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비는, 그러니까 일종의 힘들고 절망스럽고 힘든 거를 뭔가 좀 더 살기 위해서 화라는 기운을 채워서 뭐 의욕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술이 아닌가. 그래서 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겨울비까지 했고요. 참, 일단, 오행,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이제 토는 빠져 있지만, 토는 이렇게 계절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계절과 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평상시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사는 자체가 오행이고, 그러니까, 자연 그 모든 게 오행이고, 인체 내에 생각나는 그 심정, 감정, 그 모든 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를 잠깐 꺼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는 얘기가 되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도 됐습니다만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